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재누입니다. 자, 오늘 장보는 남자 시간에는 우리 함께 그 산업 폐기물을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산업 폐기물이 돈이 되거든요. 오죽하면 산업 폐기물 그 흐름 자체도 산업이라고 분류를 해서 보는 쪽이 있죠.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쉽게 보면은 뭐 쓰레기, 하지만 이 쓰레기라는 것에서 뭔가 돈이 만들어진다면 그 활용 잘하는 게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들이 성장하면은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돈벌이가 되니까. 근데 산업 폐기물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오늘 장을 함께 보시면서 잘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타이틀 달아놓은 거 성장하는 산업 폐기물 시장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폐기물 처리, 그래서 이걸로 자원을 다시 회수하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개통도입니다. 흐름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폐기물을 그냥 버리고 땅에 묻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재활용할 걸 끄집어내서 그걸 또 써서 우리가 어떤 경기 또 산업 이런 쪽에다가 효과적인 근거로서의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 우리 비근한 예로 지금 그 난지도라고 예전에 표현된, 요새는 이제 공원화 돼 있습니다만, 그 쓰레기 잔뜩 묻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스를 빼서 쓰고 그걸 또 공원화 시킴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생산 유발 효과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산업 폐기물 시장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에서 결과적으로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중간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서 뭔가를 얻어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요거 여러분 갖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인데 최근 휴대폰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휴대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버리는 그런 휴대폰도 많아지죠. 언젠가 TV를 보니까 한 집에서 20몇 개씩 그대로 책상서랍에 보관해 놓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져가면 현금으로 바꿔주기도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뭔가를 끄집어내느냐. 소위 이거를 그 도시 광산이라고 부르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여기서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것도 산업화로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저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필요 없어서 집안에 그냥 처박아 놓는 게 아니라 이걸 산업화시키는 데다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자동차죠. 지금 봐서는 자동차로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자동차 역시 다 쓰게 되면은 타이어 떼내서 타이어만 별도로 활용하고, 차체 이게 이제 스틸이니까 또 별도로 활용하고 이렇게 활용되죠. 하지만 이건 당연히 활용되는 거였지만 이 시장이 엄청나게 넓혀져서 새로운 것들도 몽땅, 우리가 일명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도 몽땅 산업화시키고 있다는 게 현재 주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타이어, 저기는 성형 고체 연료, 이건 폐유, 이것도 폐기물, 이렇게 좀 나눠서 몇 가지를 분류를 해봤는데요. 종이나 나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써버리면은 폐기물로 없어져 버리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시 고체 연료로 만들어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 밑에 여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요거, 이게 사실은 이 고무나 타이어 이런 것들은 타이어에서 석유를 다시 뽑아낸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산업화되면서 부각된 거지, 예전에 타이어는 그냥 버리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산업이 발전되고 있고, 이거 폐유 관련된 부분 마찬가지, 또 폐기물 소각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필요한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 이걸 좀 깨끗하게 정리해 보게 되면, 자동차 폐윤활유로 액체 연료를 만들고, 여기 자동차 폐열로 가스나 석유를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상황으로 산업화가 발전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을 가지고선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여기서 직접 만드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에 난지도라고 표현됐던 쓰레기 잔뜩 갖다가 묻어놓고 그게 이제 가스로 돼서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하잖아요. 그거를 산업화시키면은 상당히 우리나라 경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주목해 보시자는 얘기고요. 이게 사실 도시에서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도농복합, 또 농촌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바이오가스나 또 자연 친환경, 또 열 병합 발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버리는 것들을 모아서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 왼쪽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퇴비로 만드는 것도 바이오가스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기업이 수익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종목들은
사실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필요를 분명히 여기서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면서 수익을 낼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따른 부분이 바로 이 산업 폐기물에서도 존재한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린 거고요. 자세하게 이걸 한번 보시죠. 이 휴대폰인데요. 이 안에 없는 게 없어요. 금은동은 뭐 다 들어가고 니켈, 아연, 납, 주석, 철, 크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금속 광물 관련된 부분 돈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이 이 휴대폰 하나에 몽땅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2G가 아니고 3G가 아니고 스마트폰은 이런 게 더 들어가야 된대요. 금이 더 들어가야 되고. 왜? 속도가 빨라지고 많은 용량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 휴대폰이 이렇게 모든 관련돼 있는 금운동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얘기하는 도시광산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휴대폰 하나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모아놓지 말고 산업화 쪽으로 동참하려면 갖다 팔든지 해야 되겠죠. 자, 그러한 상황으로 이 휴대폰을 좀 보실 수 있는데 폐 휴대폰에서 1톤당 그러니까 휴대폰 또 반도체 칩, 금광석 똑같이 다 뭔가를 끄집어내는 원료라고 본다면 1톤에 함량된 금을 보면은 폐 휴대전화가 0.04 물론 금강석이 가장 많습니다만은 반도체나 휴대전화에도 들어있는 금, 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산업화되는 부분에 이어지는데 금광석을 캐면은 당연히 금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금이 나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죠. 하지만 휴대폰은 그거를 분해만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관련 기업도 당연히 성장을 하게 돼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휴대폰 외에도 하수 진흙 1톤당 백금이 0.2g 들어있대요. 하수구에도. 그럼 하수구가 뭐 관련돼 있는 종목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저게 커진다면.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알루미늄은 폐기된 뭐 전력 케이블에 들어가 있고 저쪽에 보시면 도시 먼지 1톤당 먼지도 돈이 되는 거예요. 먼지 1톤당 백금 1g. 팔라툼 0.1g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모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등장한다면 이거 돈 되는 거죠. 먼지가 무조건 나쁜 거지만 우리한테는 저게 산업화 측면에서 돈이 된다면 그걸 노리는 기업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불과 1톤에 0.1g 아니면 1g인데 저게 돈이 될까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산업이 그런 쪽으로 본격화되면 훨씬 더 비용을 줄이면서 얻어내는 수익이 많아질 수 있다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 금속 재활용의 가치를 보게 되면 뭐 특별히 새로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전기 전자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원 재생 효과가 과연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뭐 투자할 거 아닙니까? 2012년에 1842억. 이 1842억은 2009년에 900억에 대해서 2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불과 3년 만에. 산업이죠, 분명히. 그죠? 돈이 2배가 벌리는 거예요, 3년 만에. 어디서 보냐? 자원 재생, 이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그럼 당연히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몇 개를 보게 되면 사실 뭐 이 종목이 다 모든 건 아닙니다만 이 산업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사실상 저런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먼지 속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는 그걸 다 가도 모아놓고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안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석유가 $20다. 누가 그러면 샌드 오일을 만들겠습니까?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석유가 $100다. 그럼 당연히 샌드 오일이 설득력을 얻는 것처럼 산업화에 대한 가능성을 항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관련 종목들이 있다는 걸 좀 보시고요. 폐기물 발전에서 최근 들어 영업이익이 추가되는 기업들입니다. 상장 기업도 있죠.
다 증가됩니다.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증가돼요. 뭐 때문에? 폐기물 발전과 관련돼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규모가 커지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유니온 같은 경우 수급적인 면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이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거래를 순간순간 실어놓고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좋으니까 내일 주목하세요가 아니라, 이처럼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 폐기물 관련된, 뭐 산업을 빼더라도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만들어지는 주가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장의 주가 상승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면 이런 쪽이 산업화 규모가 커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2009년 대비해서 3년 만에 2배 정도의 수익률을 얻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가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장 보면서 느끼셨다면 시장을 보면서 종목을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